자, 보시죠. 문제 21번입니다. 21번. 정비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고, 먼저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 125쪽. 굵은 6번. 동그라미 1번. 125쪽. 굵은 6번.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동그라미 1번. 정비구 안에서 가수건축, 물건축,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물의 벌채, 식재 등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응급조치. 2-1번 6글자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고, 2-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고, 2-3번 토색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고, 2-4번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고, 25번은 그렇게 붙어있죠. 먼저요. 동그라미 굵은 6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중목의 벌채 식재가 있죠. 중목의 벌채나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요. 동그라미 2번에 2-5번이요. 그런데 어떤 거고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요. 정비사업 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꽃나무 잠깐 동안 꽃나무 일주일만 심어놨다가 뺄게. 그럼 문제 돼요? 안 되죠. 꽃나무 일주일 심어놓다가 뺀다고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2-5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래 괄호, 그 옆에 괄호예요.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는 거죠. 지금 요약집 125쪽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된 예외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얘는 허가받아야 된다. 논밭 손대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있고, 동그라미 3번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죠. 문제 와서요. 문제 21번 행위 제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이동 용이하지 않은 물건 1호 이상 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승급고요.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승급고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허가권자가 행위에다가 사적 개인 사적 개발행위인 거죠. 첫 줄 끝에 시행자에다가 공익사업 쓰시고요. 공익사업 시행자. 사적 개발이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공익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맞고요. 3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승급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구수에게 신고한 후 사승급고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알려는 주라. 동그라미 4번 정부에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하는 자는 신고 X요. 뭐 받으라고요? 허가받아야 된다. 논밭 손대는 거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정비관에서 허가 받은 행위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가 있죠. 다음에 22번요.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되는 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기업관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기업 앞에다가 숫자 4 4가지 방법이 있죠. 다양하게. 2번 주택 재개발 니은 앞에 숫자 2 2가지 방법이 있죠. 3번 재건축 디귿반 재건축은 1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리을 도시환경에다 숫자 2 2가지 방법이 있고, 미음 주거환경관리 도로포장 1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가로주택도 숫자 1이죠. 1. 그러니까 다른 거 떠올릴 것도 없이 개수로 끝난 거죠. 문제 자체가 둘째 줄의 관리처분, 셋째 줄의 환지 2가지 방법. 명령되는 건 4, 2, 기업과 니은과 리을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23번 문제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이 기본이고요.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사선 그거고요.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 수인에다가 숫자 얼마요? 480 쓰시고요. 그러니까 480명, 그러니까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사선 그거고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선 그거고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유, 여러 위에다 얼마요? 480명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하고, 사선 그거고요. 또 문제, 또 아무튼 이것 좀 많이 붙어서 그런데요. 한 명이, 그러니까 둘 이상에다가 뭐 100개 쓰시고요. 100개 소유권, 구분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 한 명으로 선정한다. 맞죠? 3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사업에,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경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다수의 건축물, 다수에다가 100개 토지 100개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 1인으로 선정한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사선 그거고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사선 그거고요. 둘째 줄 끝에 경우 뒤에 싹 X. 둘째 줄이요. 토지의 지상권 위로 뽑아서 토지 쪽에 1표, 1표, 토지 쪽에 1표이죠.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토지 쪽에 1표입니다. 4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추진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사선 그거고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사선 그거고요. 추진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동의한 것을 또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4번. 24번이요. 관리처 분계획 수립 기준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 공급 채수가 있죠. 책 보시면 146쪽이요. 146쪽에 양괄 2번, 주택 공급 기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 주는 게 원칙이고, 셋째 줄 괄호,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으면 한 채, 100사람이 한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를 줍니다. 양괄 2번 예외 5칸이요.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한 채, 60 이하지면 한 채 더 주고, 네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 아니면 소유한 주택수. 세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권이면 세 채까지.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에 투기과일지구까지 있으면 한 채, 60 이하지면 한 채 더. 다섯 번째 칸, 가로주택사업 세 채까지 주는 거죠. 문제 와서요. 24번, 동그라미 1번.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튼 예외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뜻은 이런 겁니다. 저기 보시죠. 2장 앞으로 하세요. 142쪽이요. 요약집 142쪽.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0제곱미터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면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3명 모이면 아파트 한 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이 여기가 2명이 90제곱미터를 공유하고 있어도 당연히 몇 채예요? 한 채인 거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도 한 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9만 제곱미터를 2명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법대로 하면 몇 채요? 한 채여야죠. 근데 한 사람이 4만 5천 제곱미터인데 한 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책 보시면 146쪽이요. 그것 갖고 나온 적은 없고 예외니까 146쪽 양괄 3번 표 아래
동그라미 1번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조례에서 어떻게 정할까 다른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취지가 뭐냐면 10,000제곱미터, 90,000제곱미터를 두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와서요. 24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오지 않은 예외 규정인데 예외 규정에서도 2인 이상이 1주택이 아니라 1토지 그 단어가 틀렸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 100개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사선 그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 480명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으로 1주택을 공급한다. 5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죠.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2번. 25번 문제요. 건축법입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유구조부 6가지가 있죠. 바지, 보내, 주기, 기보점, 내빠, 주지가 있고요. 기둥 1, 보에 2, 기보점 내, 내력벽 3, 바닥에 4, 주계단 5, 6, 지붕틀, 기보점 내빠, 주지가 있고요. 다만 생략합니다.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이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는 그냥 요만큼만 써져 있고 저쪽 주택법 가면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세부 규정들이 이어지죠. 동그라미 3번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맞죠?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입니다. 옛날에 한번 장난으로 주차주택 때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런 건 장난이고요. 틀린 얘기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4번 특별건축구역 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있고요. 적용하지 않는 사항,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 미술작품 등이 있죠. 5번 건축물 주유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둘째 줄에 이전을 살릴 거면 첫째 줄에 다른 X요.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거죠. 틀린 것 5번. 26번이요. 건축물의 용도의 29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 휴게실이죠. 남산 노름한당 외국인 관광객. 2번 고물상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요. 자원순환 관리시설 끝에다가 괄호 열고 쓰레기 옛날 쓰레기 처리시설들을 다 자원순환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동그라미 4번 무도 표시요. 무도 학원이죠. 짝대기 X 무도니까 동그라미 3번 앞에 뭐고요? 위락시설이죠. 댄스 교습소입니다. 댄스 교습소는 위락시설이죠. 동그라미 4번 오피스 사무실이라고요. 당연히 업무시설이고 5번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이죠. 틀린 것 3번. 27번이요. 면적과 층수의 산정. 동그라미 1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고요. 비탈진 곳 3층, 5층, 5층짜리가 되고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상암 축구경장 높이 5m x 몇 미터마다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가 되죠. 3, 4, 5 맞는 것들은 생략하죠. 28번이요. 건축물 중 건축을 시장구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죠?
예, 적어요. 예. 그 책 보시죠. 165쪽이요. 그 165쪽에 먼저 164쪽 그림 아시고요. 그 165쪽 그림에서 둘째 줄 국토부 장관 허가할 수 없고 그 아랫줄 도지사 허가할 수 없죠. 따라서 도지역, 시군 지역에서는 100% 시장구수가 다 허가를 합니다. 시장구수 중에 왼쪽 간 어지간한 건 다 시장구수가 지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 오른쪽 어지간한 특별한 것은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한다. 뭐 문장 옆쪽으로 가시죠. 165쪽에 양구하러 3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다음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을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그 등등등 갖고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뭐라도 밑줄이라도 있겠죠. 유락시설, 바로 유락시설, 숙박시설 011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핸드폰 뭐 전화기요. 이동전화기 011 쓰시는 분 있죠. 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에서 지정 공고한 곳에 규모 관계없이 즉 1제곱미터짜리 1층짜리라도 모든 유락 숙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장구수가 허가하는 거죠. 그 세부적인 사항이고 문제 와서요. 28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까지는 맞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려면 셋째 줄 끝에요. 중일반 음식점 6글자를 써야 맞게 되는 겁니다. 중일반 음식점이 빠져서 4번이 틀렸다고요. 위숙 011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읽은 거니까 생략하죠. 29번 문제요. 사용승인 옳지 않은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잖아. 사용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일정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가 있죠.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 알 수는 없고요. 합격되면 내준다. 맞죠?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어서요. 동그라미 2번 세모하시고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축조신고란 가설건축물은 사승거고요. 공사 완료 후 가설건축물 사용하는 경우에 사승거고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건 원스톱 서비스 같이 처리를 했으니까 그게 있고요. 또 동그라미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 협의한 건축물을 공사 완료 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 XX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하는 거죠. 보세요. 허가받지 않고 협의를 한 거였죠. 따라서 사용승인 검사받지 않고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 협의하면 되고 통보하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임시에다가 부분 쓰시고요. 부분 검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그럼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공사기간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 검사는 2년 플러스 연장, 2년 플러스 일정 기간 안에 전체 공사 끝내라고요. 동그라미 5번 한 해 대제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승거고요.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다. 동별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0번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1준, 상준이죠.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1준, 상준이니까 틀린 것은 4번. 일반 공업지역, 공업단지 한가운데다가 저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죠. 답은 4번. 31번이요. 건축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바로 넘어서 의 비율이고요. 동그라미 2번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쓸 건 아니고요. 797242. 두자 주게 돼요. 다만, 이 법,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 하에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3번,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의 비율. 4번 똑같은 얘기고요. 동그라미 5번. 넷째 주게 돼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X요. 특별건축구역.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건데, 특별건축구역. 넷째 줄 아래다가 보전 X 쓰시고요. 보전 땅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죠.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에다가 멋지게 지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어찌고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저지구 법에 따른 자연공원. 저지구에 따른 접도구역. 저지구에 따른 보전산지는 다 보전 땅이고 거기다는 지정할 수가 없죠. 틀린 것은 5번. 32번 주택법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2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간선이겠죠. 간선 시설이란 사선거고요.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각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사선거고요. 연결시키는 시설 맞죠? 가지간짜지만 그냥 사이간짜 생각해도 되죠. 도로가 저쪽 단지 밖에 도로가 있고 단지 안에 파이프와 연결시키는 부분. 동그라미 4번 국민주택 규모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또 셋째 주 괄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의 아닌 읍면에서는 1호 1세대당 100 이하를 말한다가 되는 거고요. 4번 틀렸고. 예, 그렇고요. 5번 국민주택이란 사선거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사선거고요.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사선거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말은 복잡하지만 뜻은 아시죠? 책 225쪽이요. 예. 224쪽이면 되겠네요. 224쪽 제일 아래 표요. 국민주택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지원된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국민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길게 다 풀어서 얘기하면 다음 쪽 225쪽에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이란 해서 이제 그 6줄이 다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32번 틀린 것은 4번. 33번 뭐냐 지금 다 32번도 다음은 주택법이 다 틀린 것은 33번도 주택법이 다 틀린 것은 34번도 주택법이 다 틀린 것은 아주 31번도 건축법이 다 틀린 것은 아주 통이 크세요. 통이 크십니다. 33번요. 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구별 분할에서 주택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 호수는 전체 세수가 400X 얼마 이상이고요. 600 이상이죠. 600 이상인 주택단지인 경우로 안다.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공구별 화살표 어디로 뽑아세요. 300 이상 600세대 주택줄 600세대 이상 단지를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공구별 주택건설 공구를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말은 복잡한데요. 또 꺽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꺽쇠 괄호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나오고 물어보시면 그걸 빼서 물어보는 거고 땅 주인 따로 있고 콘크리트만 사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사선거고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와서 제일 끝에 두 줄이요. 그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맞죠? 땅 주인, 콘크리트 주인 구분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에다가 숫자 7 쓰시고 사업주체는 7가지가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열거한 거 별 의미 없고요. 동그라미 4번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들이 기간시설이고 연결시키는 건 첫 윗문제의 동그라미 3번 뭐였고요? 간선시설이었죠. 33번에 동그라미 5번 장수명 주택이란 그 집 가서 살면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장수만세가 아니라 구조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기본 골조는 단단하게 해놓고 칸막이 쉽게 밀어가면서 옮겨서 쓰자고요. 33번 답은 1번. 34번 주택법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인한 도시건물 이주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소유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 있습니다. 시험 나온 거 많지 않고요.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넘어서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사성급고요. 그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한다. X요. 유지한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돈 빌려줬는데 그 주택사원사채요. 근데 등록 말소된다고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집은 받을 수 있어야죠. 또 만약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죠.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고요. 등록사업자 하나 만들어야죠. 3억 빌려다가 등록사업 하나 더 만들고 놓고요. 뭔가 3억씩 100명 빌려가고요. 채권 발행하고 뭐 잘못하면 등록 말소돼 버리잖아요. 등록 말소돼 버리고 300억 벌어서 나가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4번 틀렸죠. 동그라미 5번 고용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뭐 공동시행 뭐 그런 규정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5번 초점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은 아시는 거고. 35번 문제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건 이제 기본 숫자이죠. 책 서너 장, 3장 넘어가세요. 230쪽. 230쪽. 굵은 1번 리모델링 첫 번째 표요. 둘째 줄 대수선 리모델링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 15년 지나야 되고 면적 1.3배 면적 1.3배만 알 수도 있고 면적 1.3배에 세수 1.15배 그 할줄 그렇게만 알 수도 있고 3계층 2계층까지 올릴 수도 있죠. 기존 층수가 컸으면 3계층까지 올리는 거고 작았으면 2계층까지만 올리는 거죠. 문제 와서요. 35번 문제 리모델링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노후학습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하는 행위와 일부 증축을 포함하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익 증축도 허용되며 기존 주택 층수가 14층 이하면 최대 2계층까지 수익 증축이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4번요. 증축 가능한 주거 면적 전용 면적 앞사는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1.15배. 5번 공동주택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수익 증축 최대 5x3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36번요. 아까 보셨던 그 기간시설, 간설시설에 대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여기 수도 파이프 지나가겠죠. 단지 안에 수도 파이프 있고 각 집마다 수도꼭 절면 수돗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파이프들이 뭐고요? 기간시설. 수도 파이프 끌어와야죠. 이 끌어오는 부분이 뭐고요? 간선시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간선시설 설치 제공 의무대상 설치 제공이니까 뭐 맞게 되죠. 설치 제공. 그러니까 집장사 지가 설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의무대상 사업 규모는 100호 이상, 100호 이상 주택 건설하는 경우와 16,500 이상, 16,500 이상이다. 동그라미 2번 6글자 6글자 도로상하 수도 지방자치단체이죠. 도로상하 수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선 긋고요. 나머지 파이프 사업자가 묻고. 동그라미 3번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돈 도와주는 거라고요. 뭐 뒷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 전제가 아무튼 애매하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 전체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굵은 문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36번 문제가 이렇게 본 시험에 나오면 복수정답 되돌고 싸울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100호 이상, 그러니까 16,500 이상. 그러니까 이어서 이게 아니면 당연히 집장사 지가 설치하는 건데 이어서 그러니까 집장사가 아니라 다른 자가 그 간선시설을 도와주는 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 3번이 다 따로 끊어져 있으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지문이 다 독립적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내용이 문제에 들어가 있어야 동그라미 1, 2, 3, 4, 5에 다 걸리는 거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 5 따로 있으면 틀린 얘기가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계속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 사용검사일부터 5년 X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른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로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파이프 국가는 우체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 기다리다 답답해서 지쳐서 지가 먼저 한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내놔라. 돈 받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게 3년이래요. 동그라미 5번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37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전매 제한에서도 아시는 거죠. 전매 제한 예외 규정 상속과 2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주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애로 이주하거나 1년 X 몇 년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선 긋고요.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할 수 있다. 원칙은 양도 안 되지만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는 양도가 된다. 동그라미 1번 세대원 근무 세금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주택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상환할 때에는 사선 긋고요. 먼저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 상환 표시요. 상환 주택상환사채는 뭐로 상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갚아준다고요. 그래서 상환할 때 주택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아까 문제 있었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말소의 효력은 그 7글자를 삭제하시죠. 그게 말소가 돼요? 말소의 효력은? 그냥 삭제하시죠. 등록 말소는 되죠. 그러니까 등록 말소는 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7글자 빼시고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선 긋고요. 상법의 회사채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첫째 줄에 2법에다가 특별법, 둘째 줄 상법에다가 일반법,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이요. 주택법, 국토부 장관, 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 중 다음 기준을 추궁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아이고, 마침표가 있군요. 반갑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있고요. 책 265쪽에나 숫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셋째 줄에 10%, 두 번째 동그라미 둘째 줄에 200%,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20대 1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고, 그런 것까지 외우는 건 아니죠. 더 외우면 다 좋고요. 많이 다 외우면 좋고요. 39번 문제요. 39번. 농지법령상 농지주석 자격증명 발급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선 긋고요. 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안 끼워넣어도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 포함될 내용으로 농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 284를 보시죠. 284쪽이요. 앞에 경자유전이 있죠.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겠다는 사람만 경자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대로인 거죠. 나 농업경영 하겠다.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면, 이 사람은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 소유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증명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농사 짓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농사 짓겠다. 기억번, 취득대상 농지 면적, 기억 동그라미 맞고요. 어느 논 사서, 니은번, 소유권 이전 X요. 이 논 사서 나 빨리 팔아먹을게. 농사를 지어야지. 이 논 사서 빨리 팔아먹을게. 그건 써내는 게 아니죠. 소유권 이전 X요. 농업경영, 나 이렇게 농사 짓겠다는 걸 써내는 거지. 돈 도장만 찍어줘. 나 빨리 팔아먹을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디귿번, 농업경영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넷이서, 같이, 홈이 4자루, 삽 2자루 갖고 농사를 짓겠다.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리을번, 소유농지 이용 실태, 농지 소유자. 어느 개똥이가 딴 데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농지를 사겠다. 그러면 내가 그 논에서는 뭘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살려고 한다. 써내야죠. 미음번, 대리경작 X요. 대리경작은 시군구가 집어넣는 거지. 나 도장만 찍어줘. 나 농사 안 짓고 탱탱 놀리고 있을게. 이런 건 써내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출판요. 나 농사 짓겠다. 이렇게 농사 짓겠다. 그걸 갖고 좋아. 너는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소유할 자격이 된다. 증명을 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니은, 이전, 미음, 대리경작 그런 것들은 틀린 사항입니다. 다음에요. 책 먼저 보고 가시죠. 책 보시면 202장 앞으로 하세요. 279쪽. 1장 농지법, 굵은 1번 농지, 표 3칸이요. 두 번째 칸. 279쪽이요. 두 번째 칸. 전답과 순이면 농지이고,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농작물, 단생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수로, 농로, 제방,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이고, 버섯재배사,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입니다. 세 번째 칸이요. 농사진 게 3년 안 되면 농지 아니고, 초지는, 목장 용지는 초지법 적용하니까 농지 아니고, 임야, 산지는 산지용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냥 임야, 산지이지, 농지로 바뀔 수가 없고, 그런 게 있죠. 다음 쪽 와서요. 280쪽. 굵은 2번.
농업 경영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죠. 양과 1번 농업인, 뭐 여러 요건이 있지만 시험 나온 거는 작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양과 2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이 있죠. 굵은 3번 그들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문제 와서요. 40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간정보법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색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맞죠? 아직은 농지 아니고. 동그라미 2번 공간정보법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정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선 긋고요. 얘는 지금 임야예요? 임야가 아닌 거예요? 임야이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임야가 아닌 다른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임야, 산지 단어는 좀 통일시켜 놓으면 좋겠구만. 그러지도 않고요. 아무튼 계속 셋째 줄 거치지 않았으니까 계속 임야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 도장, 산지 전용 허가 도장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임야라고요. 농작물 경작 단색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맞죠? 3번 어찌고법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 공간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동그라미 5번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도 갈매기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승인을 정할 수 있다 X요. 없다. 농지법에서 예외 정한 것 빼고는 다른 법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에서 예외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다른 법에서 장난칠 수 없다. 틀린 것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제들 아무튼 보시고,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서 해당하는 대목들을 간단 복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 정해서 자기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또 뭐 추석 연휴 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저것 하시면 되고요. 시간만 정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 널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정해서 하면 되죠.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보자라는 거 같고, 저것도 보자라는 거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 정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뭐 2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뭐 100문제, 120문제 아직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워낙 커서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다. 그러니까 옳고 틀린 것을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다가요. 지문을 한 8개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지문이 12개예요. 어떤 문제 지문 4개예요. 어떤 문제 지문 6개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요한 것들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각각마다 옳고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보시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수업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연휴 지나고, 그 월요일이 10월 9일 휴일이긴 한데, 우리는 바쁘니까 10월 9일 수업하죠. 예, 10월 9일 수업하도록 하시죠.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